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중계를 보고 계시는 우리 대한문 애국 동지님들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해 주시는 유튜버님들 대표님들께 각별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전 14일 목요일날 오전 11시 조금 지나서 바로 옆에 보이는 대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날 우리 국본도 9시 반부터 대법원 건너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많은 단체들이 대법원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11시 15분에 시작된 대법원 형사 3부의 선고 재판은 단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재판부가 착석하고 나서 사건 번호를 부르고 그 다음에 피의자 사건 당사자 박근혜라고 이름까지 호명하고 나서 주문이라 그럽니다. 판결문이죠. 우리는 판결문 하는데 법률용어로 주문인데 주문은 딱 10자였습니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 딱 10자로 대법원 선고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1분이 안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로써 17년 3월 10일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탄핵으로 쫓겨난 이후 3월 31일 날 구속된 이래 4월 중순에 구속 기소된 이후 만 3년 9개월 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심판입니다. 14일 날 선고 공판에서는 뇌물죄와 국정원 특활비를 써서 국고 손실을 끼친 죄, 직권남용 등으로 해서 20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벌금 180억과 함께. 그래서 이미 2년 전에 18년에 고등법원 심판으로 이미 형이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이 된 2년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횟수로 4년, 3년 9개월에 걸친 재판이 끝이 났습니다. 자,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역사적인 재판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엄연히 기록되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은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도 하지만은 현재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미래에도 계속될 역사적인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그래요. 단 10자로서 끝낼 일입니까, 여러분? 1분 만에 끝나야 될 일입니까? 그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단 10자만으로 선고가 되는 그 하나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과연 이 판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느냐? 고려가 있었느냐? 이 판결이 미치는 역사적인 의미를 심사숙고해 본 적이 있느냐? 과연 사법적인 진실, 정의를 파헤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대한민국의 최고 법관들로 구성된 대법원은 양심도 없고 사법 정의에 대한 추구 노력도 없고 이념도 없고 신념도 없고 최소한의 도덕적인 인륜적인 책임감도 없이 그냥 사무적으로 모든 것에서 도망쳐버린 사법 회피로서 끝났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왕 일단락이 된 이상 그럼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쉽게 제가 본래 법률가가 아니기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뇌물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하나는 최순실이 딸내미 승마 금메달 받은 금메달리스트 그 딸내미의 승마 훈련을 위해서 삼성이 말을 3마리 사줬는데 그 중에 1마리는 또 빠지고 2마리에 해당되는 경비, 그 다음에 독일의
가서 훈련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 그 에이전트와 한 운영 경비를 대준 것. 두 번째는 K스포츠 재단이라고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재단 출연금을 위해서 롯데그룹에 부탁을 해서 70억을 받았다가 문제가 있다고 즉시 되돌려주고 또 똑같은 명목으로 SK그룹과 89억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서로 내고를 하다가 결국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K스포츠 재단에 왔다 간 그 돈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재스포츠센터라는 게 또 부설로 만들어졌는데 거기 펜싱 선수 출신, 스케이트 선수 출신 뭐 이런 애, 그 중에 한 명이 유명한 그 최순실이의 언니의 조카지요. 그쪽으로 16억이 들어간 것. 이것을 합쳐서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 승마하는데 그 삼성이 지원한 것은 삼성의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아가지고 그 협회 차원에서 문서가 다 남아있습니다. 그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15년경에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겨냥한 승마 유망주 육성 계획에 따라서 전국에서 6명의 유망주를 뽑고 그 중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최보양도 끼어들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에게 지원을 했고 독일에 섭외를 해서 독일에서 훈련할 수 있는 말도 사고 연습장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준 것인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지시에 의해서 삼성이 승무훈련 지휘했습니까? 지원했습니까? 아무 관계없는 도리죠. 그 다음에 자 K스포츠는 이제야 드러났습니다마는 대통령의 뜻과는 관계없이 당시 경제수석으로 있던 안종범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스포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종범이의 주도로 이루어진 재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재스포츠센터라는 것은 스포츠 지원의 일환으로 삼성그룹과 오간 내용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어디에 가담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에 이른바 묵시적 청탁이라는 게 나오죠.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재벌 총수들과도 한 번씩 만나는데 어느 날 이재용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그 반도체 사업 이런 거를 아주 전자공학과 출신 아닙니까? 우리 박 대통령이 아주 재밌게 환담을 나누고 헤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검찰에서는 그 자리에서 두 분 다 말이 없었지만은 이재용이가 아버지가 지금 위독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을 아주 넘겨받을 수 있도록 승계 작업에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고 내심으로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말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은 이정희가 나한테 뭔 부탁을 하는지 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취지에 따라서 삼성그룹이 승마협회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는데 아이 그럼 오케이 그 논리를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삼성그룹이 1년에 매출만 해도 200조가 넘는 회사인데 그래 삼성그룹을 통째로 이정희한테 넘겨주는 어떤 그런 딜을 했다 치면은 그래 승마협회에 무슨 뭐 말 사주는 값에가 35억 지원하는 거로 어디 그게 오갈 돈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뇌물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에 오간 돈을 합쳐가지고 180억이라는 벌금을 때려놓은 게 자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명목으로 15년을 때렸고요. 자 나머지 5년은 또 뭐냐. 국정원 특활비 35억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썼다는 건데 자 국정원 특활비라는 것은 대통령의 이른바 통치자금의 일부로서 예산을 청와대 이름으로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국정원의 여러 가지 기밀비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걸 일부 받아가지고 쓰는 거로 이거는 역대 대통령들의 관행이었습니다. 과거 김대중 때는 몇천억을 썼고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해당된 게
불과 35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유죄 판결을 때려서 징역 20년을 때린다면은 지금 그 뒤에 나온 문재인이 정부는 특활비 안 써야죠. 그러나 특활비 다 쓰고 있습니다. 임종석이가 비서실장으로 했던 첫 해에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87억 썼다고. 우리는 다른 역대에서 많이 썼는데 우리는 적게 썼다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이하고 추미애가 싸우는데도 그 국정원 특활비 받아가지고 나눠 쓴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쓰고 지금 문재인이가 쓰는 국정원 특활비는 문제가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갔던 그 돈만 문제가 됩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5년을 때려서 20년을 때린 겁니다. 그리고 이미 확정된 2년은 12년 총선거 국회의원 공천을 주는데 개입을 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역대 대통령들은 바로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고 그러고 나서 또 총선에서 여당으로 제1당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흔히들 당 쪽에서는 과거에는 대통령을 총재라고 불렀습니다. 당 총재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용어를 안 씁니다만은 국회의원 공천에 청와대 몫이 있다는 것은 그건 지금 공공연한 사실이고 올해 선거에도 청와대 출신이 몇 명이 됐습니까? 한 20, 30명이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정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행인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만이 그게 유죄 판결이 나서 공직선거법 위반도 2년을 받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2년의 역경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9년 4월에 나오시게 됩니다. 나이 만 87세, 우리 나이로 88세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88세는 평균 연령이 넘습니다. 그동안에 과연 그 2평짜리 독방에서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자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아예 감옥에 쳐넣어놓고 거기서 죽게 만들겠다고 이자들은 지금 획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짚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법에 보장이 됐어. 1심 6개월, 2심 재판에도 6개월, 3심 재판도 6개월, 1년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4월 17일에 들어가서 17년 10월 16일이면은 1심 재판 기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면은 출소를 해야 됩니다. 일단 석방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로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재연장해서 6개월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16일 열린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임했으나 재판부에 대한 그 신뢰를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자로 모든 법적 절차를 자기는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호인들 저는 사퇴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날로 재판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파기환송이 되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가고 왔다 갔다 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고 반박한 적 없고 진정서나 낸 적도 없고 항소하거나 상고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항소하고 상고하고 또 파기하고 또 올리고 내리고 검찰과 법원끼리 좌빨 검찰과 좌빨 민변 출신도 구성된 재판부끼리 왔다 갔다 치고받고 무려 4년이 걸려서 대통령을 이렇게 가두어 놓고 재판을 하고 드디어
역사적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재판은 작년 12월 31일 날 오전으로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선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판결문 주문이 딱 10자입니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 아무런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도 없고 검토도 없고.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제 법원은 우리한테 넘겨준 박근혜라는 저 피의자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감옥소 쳐넣도록 선고했으니까 이제 가져가라. 빨리 던져버리고 싶어서 31일 날 준비했다가 연말 그렇다 해서 늦춰가지고 딱 2주 뒤에 14일 하고 이제 넘겼습니다. 사법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재판했는지는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과거로 절대 묻힐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형사 3부의 재판관 4명 중에 주심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태악 대법원 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문체부의 체육국장으로서 이른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광란의 마녀 사상이 시작된 첫 번째가 무슨 승마 대회에서 무슨 심판 부정 사건이 있고 뭐 여기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제보가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를 해서 스포츠계에 만연하고 있는 그런 승부 조작인이 어떤 비리를 파헤치라고 그랬는데 그 사후 처리가 잘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 질책을 받다가 좌천이 되고 한 그 노태강 국장. 그리고 그게 탄핵의 한 가지 이유가 됐고 이 정부 문재인 좌빨 정부 들어오고 나서 문체부 차관까지 승진한 노태강의 동생이 바로 노태악 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은 보통 주심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밑에 판사가 낭독을 했습니다. 10가지만은 낭독을 했습니다. 그 민유수 대부분 판사는 바로 2004년에 저하고 17대 국회의원을 같이 된 열린우리당 소속의 인천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문병호 씨의 부인임, 민변 출신의 아주 맹활약을 하던 좌파 변호사. 자, 재판부 구성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관이 누구냐? 이 모든 사실 하나하나는 역사에 남아있고 우리 대한민국 애국심들의 양심에 다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정치권도 넘어왔습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내막을 알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이낙연이가 여러 가지 다 감안을 해서 바로 1월 초에 1월 1일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끄집어내면서 이제 사면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면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면 이낙연이가 말을 꺼냈는데 대깨문들이 들고 일났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최고회의에서는 당사자가 반성하지 않는데 무슨 사면을 하느냐. 끝났습니다. 오케이.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게 그렇게 당대표가 그냥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번 꺼냈다가 회의에서 뭐 반발 나오면 꺼집어 드리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사건입니까? 어디 박근혜 대통령을 저 절도죄 같은 시정 잡배로 지금 보고 지금 장난을 치는 겁니까? 우리 혁경명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우리 애국 동지들은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석방해야 합니다. 사면을 하든 뭐 하든 그거는 문재인이 마음이지만은 조금 달지 말고 정치적으로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적극 석방하기를 요구한다. 그렇습니다. 이 자들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언제 이걸 써먹어야지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선거에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익이 되느냐, 언제쯤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지 마라 이겁니다. 자, 우선 인도적으로 봅시다. 나이 70에 오늘로 1389일째 만 3년 10개월 불법 감금되어 있습니다.
여성 건강도 안 좋습니다. 더구나 지금 중국 우한 폐렴이 수용시설에 감염이 확산이 돼서 이미 서울의원구치소에도 확진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안전한 성모병원으로 이송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돼야 합니다. 굳이 사면이라는 절차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한 대로 하되 사면이라는 절차에 필요 없이 바로 구속 집행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이 대검찰청 윤석열이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외칩니다. 요구합니다. 형집행 정지로 감염병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그 수용시설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즉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형집행 정지를 내려서 석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저 정치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가지고 정치적인 꼼수를 부리거나 정치적인 술책이나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인도적인 저희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석방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역사적인 판결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번에 4861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십시오. 입금 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